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거짓으로 신고가 띄우고 언론과 유튜버들이 선동하면서 호구를 모집하면서 거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 신고가 선동에도 속지 않기 시작했고 정부도 거짓 신고가를 때려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이 일본의 뒤를 밟고 있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부동산 거품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린 일본과 다르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의 데이터를 잘 보시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바꾸시면은 평생 금융노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일본의 버블 붕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본의 주거용 토지 가격은 1990년대 정점을 찍고 무려 30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거품이 꺼졌을 때의 충격입니다. 당시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지만 청년과 서민층은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밀려났고 불만이 폭발하면서 일본은행은 결국 금리를 급격히 인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산 폭락, 버블 붕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가운데 그래프입니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다시 금리를 내리고 건설 투자 비중을 일시적으로 늘립니다. 돈을 쏟아부어 거품을 다시 살려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고 국가 재정만 악화됐습니다. 즉, 한번 꺼진 부동산 거품은 돈을 퍼부어도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일본이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선동꾼들도 막연히 돈을 풀면 오를 것이다. 이런 희망회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꺼진 부동산 거품은 마치 식어서 불어터진 라면과 비슷합니다. 다시 데운다고 해도 그 맛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왜 30년 장기 불황에 빠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를 보시죠. 버블이 붕괴되자 일본 정부는 집 사라, 대출 받아라 하면서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막대 그래프가 3년 정도 급격히 상승하는데 공공금융기관이 나서서 주택 대출을 퍼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버블 붕괴 직후인데도 주택 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일본도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버블을 다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계부채는 늘고 소비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서 집은 샀지만 이자 갚느라 허덕이게 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0년대 후반부터 가계는 빚을 줄이는 디레버리징 시기로 들어갑니다. 대출을 했으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 소비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소비 증가율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처참합니다. 즉, 일본은 부동산 살리겠다고 대출을 풀었다가 가계가 2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는 장기 불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실패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부동산이 드디어 정상화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나실 것입니다. 바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론 이런 이름을 붙여가며 가계에 다시 대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국가 R&D 예산까지 깎아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서 2024년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상급지, 슈퍼사이클 외치면서 초연끌을 선동한 교수들, 학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빚더미에 몰아넣었고 결국 국가 경제를 장기 불황으로 만들게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는 따로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자 일본처럼 그 거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폭증시켰습니다. 결과는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통의 강도가 일본보다 심각할지 아니면은 조금 덜 고통스러울지 그것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블이 무너진 후 일본 금융시장에서 아주 심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집니다. 중앙 그래프를 보시면은 부실 대출 규모인 그래프가 계속 증가합니다. 버블이 무너지자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대출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에도 개인에게도 돈을 안 빌려주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한마디로 신용시장이 붕괴된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업의 설비 투자, 자금 대출 모두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게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산은 무너졌고 소비도 죽고 기업은 투자는 줄이고 경제가 그냥 말라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에서는 부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정부가 부실을 떠안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건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긴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결과 다음 세대의 희망까지 지워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순서를 따라갈 차례입니다. 이미 연체율이 폭증하면서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부실을 해결할 수 없으면은 정부가 부실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일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에는 중국 사례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1년 9월 헝다 사태 이후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헝다 같은 대형 부동산 기업이 파산을 선언했지만 중국 정부는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다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은 그 이후로 제조업과 첨단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늘렸습니다. 즉, 거품을 터뜨린 뒤에 경제체질 개선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중국 정부도 놀란 듯 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다시 살려보려고 중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은 주담대 금리 인하, 취득세 감면, 대출 연장, 채무 재조정 등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한번 심리적으로 붕괴되면은 다시는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식어서 불어터진 라면이 부동산 거품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28개월 된 제 아이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서 등원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치원형 누나들이 5명 이상 버스를 타고 내리면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한두 명 버스를 타고 내립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매일 아침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아침이면은 길거리가 학교 가는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등교할 때 버스 정류장이 학생들로 가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풍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숫자로 안 보고 눈으로만 봐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품이 절대로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일본처럼 가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